중국의 고급 찻집에 들어가면 진열대에 둥근 차덩어리가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말린 찻잎을 압축한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이 차덩어리의 가격이 킬로그램당 수십억 동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차를 파는 건지 땅을 파는 건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특별한 차 중 하나인 보이차입니다. 보이차는 중국 윈난성에서 생산되며 숙성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치가 상승하여 금이나 골동품처럼 가격이 오르기도 합니다. 가장 놀라운 수치를 꼽으라면 단연 가격일 것입니다. 유명한 기록 중 하나는 1917년 이전에 생산된 고대 보이차 한 묶음이 경매에서 380만 홍콩 달러, 약 170만 미국 달러 또는 400억 동이 넘는 가격에 낙찰된 것입니다. 고작 몇백 그램밖에 안 되는 작은 차 덩어리 몇 개에 불과하지만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뿐만 아니라 약 300g짜리 차 덩어리 하나가 7만 달러가 넘는 가격에 팔린 사례도 있는데 이는 킬로그램당 50억, 70억 VND에 달하는 가격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단순히 차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 얽혀 있습니다.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 된 고목부터 찻잎 속에 서식하는 미생물, 그리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경매까지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마실 뿐만 아니라 수집하는 대상이 되는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수집되는 만큼 당연히 값비싼 가치를 지닙니다. 먼저 보이차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보이차는 간단히 말해 살아있는 차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녹차, 홍차, 우롱차와 같은 세계 대부분의 차는 가공을 마치면 맛이 완성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차들은 2년 동안 보관해도 큰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차는 정반대입니다. 보이차는 만들어진 후에도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찻잎에는 천연 미생물이 함유되어 있는데 습도와 온도와 같은 적절한 조건에서 보관하면 이 미생물들이 찻잎 속 화합물을 계속 섭취하여 새로운 물질로 변환시킵니다. 즉, 찻잎 덩어리 하나하나가 작은 미생물 공장과 같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과정 때문에 보이차는 숙성 기간이 길어질수록 풍미가 깊어지고 향이 풍부해지며 가격도 높아집니다. 보이차가 와인에 비견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와인보다 음미하기가 더 어렵고 가격도 더 비쌉니다. 그렇다면 이 제조법은 누가 발명했을까요? 보이차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선구자가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수백 년에 걸친 우연과 실험, 그리고 인간이 자연에 적응해온 결과물입니다. 보이차는 삶 자체에서 고대인들이 차를 운반하고 보존하고 마시려는 필요성에서 탄생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고대 차나무 숲이 자연적으로 자라는 윈난성에서 시작됩니다. 수천 년 동안 그곳 사람들은 찻잎을 따서 마셔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갓 짜낸 차는 보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장거리 운송 시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를 말리고 압축하여 운반하기 쉽게 덩어리로 만드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차 덩어리는 윈난과 티베트, 그리고 다른 먼 지역을 연결하는 유명한 무역로를 따라 운송되었는데 이 무역로는 나중에 말찻길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몇 달씩 걸리는 긴 여정 동안 높은 산과 안개, 끊임없이 변하는 습도를 헤쳐나가는 동안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차덩어리는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맛이 더욱 풍부하고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운이 좋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점차 차를 오래 보관할수록 맛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변질 방지책에서 시작된 이 방법은 점차 차를 우리는 예술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민간 전설도 전해집니다. 옛날에 차를 운반하던 상인 대상들이 산을 넘다 오랫동안 비를 만나 차가 젖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며 채소를 조금 맛보니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맛이 났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 사람들은 차를 습하게 만들었다가 건조시키는 조건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기 시작했고 점차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차 제조법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제 왜 보이차가 비싼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이차가 비싼 이유를 이해하려면 보이차의 발상지인 윈난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윈난성은 중국 남서부에 위치한 성으로 산악지형이 줄을 이루고 습한 기후에 안개가 풍부하여 차 재배에 이상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구름은 남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기후뿐만 아니라 차나무의 수령입니다. 이곳에는 수십 년, 수백 년,
심지어 수백 년에 이르는 고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들은 대대로 물려받아 거의 유산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차나무가 오래될수록 잎에 함유된 화합물이 많아지고 구조가 더욱 복잡해지며 차로 가공했을 때 더욱 깊은 풍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고품질 보이차의 원료는 대개 고목에서 채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차나무는 수령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수확량이 적습니다. 매년 아주 제한된 양만 수확할 수 있습니다.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많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다 보니 차 제조 과정 전체가 신화화되었습니다. 일련의 우연한 사건들을 거쳐 이제 사람들은 차를 만드는 제대로 된 과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찻잎을 수확한 후 시들게 하기, 효소 불활성화, 롤링, 건조 등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 시점까지는 다른 많은 차 종류와 비슷하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발효 과정입니다. 보이차의 경우 찻잎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녹차처럼 완전히 가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부 천연 미생물을 의도적으로 남겨둡니다. 이 미생물들은 저장 과정 내내 계속해서 기능을 합니다. 그 후 차는 보통 가운데에 구멍이 있는 둥근 덩어리로 압축됩니다. 이 압축은 미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안정성을 유지하고 운송을 용이하게 하며 고른 발효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운데 구멍은 필수적입니다. 그 시점부터 차는 가장 중요한 단계인 기다림에 들어갑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년, 심지어 몇십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각각의 차 덩어리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변모합니다. 어떤 차는 잘 숙성되지만 어떤 차는 결함이 있고 어떤 차는 희귀한 차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 보이차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생보이차입니다. 이는 거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보이차는 거의 식탁에 오르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자연 발효됩니다. 어린 보이차는 쓴맛이 강하고 약간 거칠지만 숙성 기간이 길어질수록 맛이 부드러워지고 여운이 깊어지며 향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생보이차는 장기 투자와 같아서 차 애호가들은 종종 구입해서 몇 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숙성시킨 후 마십니다. 두 번째는 숙성 보이차입니다. 이는 최근 개발된 가속 발효법으로 만들어집니다. 수십 년을 기다리는 대신 미생물이 더욱 활발하게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발효 기간을 몇 달 또는 몇 년으로 단축합니다. 그 결과 진한 젓갈색을 띠고 맛이 부드러우며 쓴맛이 덜하고 마시기 편한 차가 탄생합니다. 초보자들은 보통 잘 익은 차를 선호하는 반면 경험이 풍부한 차 애호가들은 자신만의 취향과 방법을 표현하기 위해 덜 익은 차를 선호합니다. 전통적인 보이차 케이크 외에도 샤오칭간 셔칭여뻐이라고 불리는 귤 보이차라는 유명한 변형이 있습니다. 샤오칭간은 그저 좀 더 고급스럽게 부르는 이름일 뿐입니다. 간단히 말해 잘 익은 보이차와 말린 귤 껍질을 결합한 것입니다. 주로 광둥성 시누이에서 생산되는 작은 귤의 속을 파낸 후 보이차를 채워 햇볕이나 오븐에서 말립니다. 그 결과 겉은 귤이고 속은 차인 독특하고 눈길을 사로잡는 차가 탄생합니다. 그렇다면 왜 말린 찻잎이 금처럼 비쌀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재료가 희귀합니다. 오래된 차는 언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조건, 나무의 나이, 수확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둘째, 시간입니다. 수십 년 된 차 덩어리는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수십 년의 기다림 끝에 얻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세 번째로, 품질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차 덩어리가 맛있는 것은 아니며 최고의 풍미를 자랑하는 차 덩어리는 매우 희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요인이 있습니다. 보이차는 구매, 판매, 경매, 수집을 위한 별도의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차 덩어리는 경매에 나오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보관되기도 합니다. 마치 시계 그림처럼 보이차의 가격은 기능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보이차를 마시는 것은 일종의 의식입니다. 사람들은 최고급 찻주전자인 이싱 찻주전자를 사용하고 차를 우리는 전에 찻주전자와 찻잎을 챈굽니다. 물은 충분히 뜨거워야 하고 우리는 시간도 정확해야 하며 작은 찻잔에 따라 천천히 음미합니다. 보이차의 맛은 처음부터 강렬하지 않고 약간 쓴맛으로 시작하여 단맛으로 바뀌며 목구멍에 오랫동안 남습니다. 물론 보이차를 마시는 것은 단순히 갈증 해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싼 차가 건강에 좋을까요?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차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혈중 지방을 어느 정도 낮춰줍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발효 과정에서 심혈관계에 유익한 물질이 생성된다고 하지만 기적의 치료제는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마시는 것이 몸에 좋습니다. 하지만 몇 잔만 마시고 체중이 빨리 줄거나 다른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궁극적으로 보이차를 특별하고 비싸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맛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윈난성의 고산지대에서 자란 찻잎이 수십 년을 거쳐 작은 차 덩어리로 압축되어 수십억 동에 달하는 가치를 지닌 제품이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차가 아니라 시간, 자연, 문화, 그리고 시장이 어우러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찻잎에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사람들은 찻잎을 마실 뿐만 아니라 삶의 일부로 여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